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8월 27일 금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뉴스를 많이 들으셨겠죠? 이런 뉴스는 뉴스 1번으로 타전이 되는 뉴스이니까요. 바로 카불 공항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처음 소식이 처음에는 뭐 10명 이러더니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수록 계속 아침에 이것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내용 나온 것은 미군은 12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부상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9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50명 부상인데 뭔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가 타전되고 있습니다. IS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번 테러를 용서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미국의 그 아프간 철수에 대한 그 뭔가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정치적 실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하원 그 예산 일부 통과된 그 인프라 투자 법안 3조 5천억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잘 통과될까? 이게 걸리지 않을까? 안 그래도 공화당은 어떤 식으로든지 태클을 걸고 싶어 하는데?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당연히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강렬하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이 연준 총재들께서 굉장히 거친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금요일 주말입니다. 자, S&P 500은 0.58% 떨어지면서 4,469, 다우도 0.54% 떨어진 35,213, 나스닥 또 0.64% 떨어진 14,945, 러셀 2000은 1.04% 떨어진 2215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밀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지금 오늘 뉴스는 오히려 이 아시아권이라든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강세가 됐죠. 달러 강세가 되고 채권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뉴스,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만 보면 채권도 강세여야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리스크가 빵 터졌으니까 리스크를 피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가 오늘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리스크 5% 쫙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시경제 흐름이란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언제 이렇게 갑자기 자살폭탄 테러가 나올 거라고 이 데이터 값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시를 너무 예측하지 말자는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예측해봤자 안 맞더라는 거지.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그 일이 벌어지면 원래는 달러도 강세여야 되지만 채권도 안전자산이니까 강세여야 되는데 채권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이 없다는 말씀드려요. 뭔가 결이 없어. 주식시장 빠진 건 빠진 건데 뭔가 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결이 없게 된 이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1.35가 넘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 있죠. 네, 올라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물은 오히려 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기물은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랐고요. 2년물도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뭐 결이 뭐 없죠. 금값은 소폭 상승을 했고 유가는 계속해서 며칠간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진 것보다 종목별 하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인텔 1.2% 하락, 퀄컴 1.0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0.25, AMD 0.95, 엔비디아 0.65%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1.4% 떨어졌고요. 주요 빅테크 5종목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0.5% 내외대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페이스북만 1.0% 좀 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항공주들도 떨어졌고요. 넷플릭스만 조금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왜 이런 결이 없는 상황이 됐느냐. IS 테러가 자살 폭탄 테러가 터졌으니까 완전히 위험이 커졌으니까 위험 회피 흐름들로 나타났어야 될 것 같은데 채권 가격은 왜 떨어졌냐. 바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 단결하셨습니다. 매파적인 분들께서 총 단결해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는데요.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캔사스시티 은행이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의 조건이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고용에서 강한 증가세를 계속 보게 된다면 이러한 조정을 올해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께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진짜 세게 얘기하셨어요.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끝마쳐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조만간 시작하니까 한 200~300억 달러씩 매달 뽑아내야 된다는 덜 공급해 줘야 된다. 200~300억 달러씩 이런 정도로 얘기했죠. 지금 뭐 100 또는 150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하여튼 1년에 걸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당장 내년 3월에 끝내야 된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지 여부를 연준은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은 거품의 초기 단계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용 상황들을 좀 보자.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조금 심해지니까 조금 더 보자라고 얘기하셨던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컴백하셨습니다. 10월 가까운 시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망을 바꿀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망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게 없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9월에 테이퍼링 발표해야 하고 10월에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8개월에 걸쳐 완료한 후에 내년에는 아예 첫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상당히 강력한 매파적인 시각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죠. 아무래도 테이퍼링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도 보이는 상황이니까 내려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매파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부터는 보일 건데요. 2분기 성장률이 나왔어요. 미국의 4, 5, 6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는데 얼마로 나왔냐? 6.6%로 나왔습니다. 6.6%. 물론 연율 환산인데 6.6%.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선진국이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근데 6.6%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6.6%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죠? 소폭치 나왔던 게 기존에 6.5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는 6.7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는 6.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는 거죠. 지금 1분기에 6.3 나왔는데 이번에 6.6 나왔으니까.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4만 9천 명으로 지난주보다 1,0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캔사스시티 연은이 발표한 8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합성 지수가 29로 나왔습니다. 전월은 30이었고요. 예상치는 26이었습니다. 네, 제조업 합성 지수는 뭐 이 정도면 꽤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미국의 GDP가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그 매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냅둬서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걸 방치해가지고는 큰일 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잭슨홀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막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월 의장한테도 사인을 주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통화회의가 아니에요. 통화회의는 9월 달에 있잖아요. 통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통화 관련된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걸 발표할 자리가 일단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너무 뜬금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얘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런 중론들이 정말로 강력하다면 내부적으로 뭔가 암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장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 충격은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제 아침에 한국은행 그 금리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꿀밤이나 이렇게 요즘은 안 때리지만 저희 때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뭐 숙제를 잘못해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로 때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매가 올라갔을 때 제일 아프잖아. 딱 맞고 끝나면 아야 하고 끝나는데 그 맞기 전에 공포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그다음 논의가 계속될 때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오히려 테이퍼링이 스케줄이 딱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충격들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행되기 직전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시행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의 영향은 어떨 것이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IS 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죠.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최악의 평화가 최고의 전쟁보다도 언제나 더 낫다. 라는 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약간 끔찍한 그림이긴 하지만, 오토딕스의 그 전쟁에 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오토딕스가, 그 그림을 그린 거죠. 여러 연작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가 1차 대전이었거든요. 세균전, 화생방전, 참호전, 정말 끔찍했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호기롭게 그래 그냥 한번 쏴주지 한번 뭐 해보지 막 중국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북한 분들이 막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러는데 정말 아닙니다. 정말 비참하고요. 평화가 좋습니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중국 이야기 살짝 할게요. 중국 상무부 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오프라인 유통, 숙박, 외식, 수출업체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업무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상무부에서. 기업 부문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융기관 자체 리스크 관리 능력하에 세계 주체, 유통, 숙박, 외식, 무역에 대해서 대출 회수를 중단하고 자제해달라. 그리고 만기 연장해달라라고 상무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1당 국가이기 때문에 상무부의 이런 권고 조치라든가 제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 아시죠? 어쨌든 지금 중국은 여기서 나오는 뉴스에서 보면 계속해서 핀셋 완화를 할 것 같아.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 수급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꽤 크게 변화가 생겼는데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무려 5조 3천억이 줄어서 63조 5천억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MF라든가 CMA 이런 모든 금리가 바로 올랐어요. 0.25%씩.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신용은 줄었느냐? 거래소 신용은 13조 4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 신용은 11조입니다. 합산 신용이 24조 4천억이에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63조로 줄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7, 8%? 계산 아침에 했는데 한 38%? 꽤 높아요. 여러분, 꽤 높습니다. 과거 작년도 피크 막 이럴 때, 그래서 그러고 나면 떨어지더라 했던 신용도가 그냥 고객 예탁금 대비 이거 굉장히 러프한 통계예요.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각도기는 수학을 양을 맞았다니까, 학창 시절에. 수학을 못해, 저는. 근데 그냥 한번 제가 그냥,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혼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40% 정도 되면 신용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량이.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신용 잔량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해서 신용이 조금 털렸어요. 몇백억 털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수급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뉴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무라타 공장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MLCC 1이고요. MLCC가 정말 반도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만큼 중요해요. 무라타가 세계 완벽한 일인데 이 회사가 지금 주력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미국 마감 시황 정리해보고 이제 곧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